안녕하세요. 저는 동주에서 송몽규 독립운동가를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주 시인의 시인보다 석 달 먼저 태어난 고종사촌 형이자 친구고요. 북극과 연구소에서 윤동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또 생을 마감하신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셨던 분이고요. 네. 사실 기자님들도 그렇고 네. 잘 모르시잖아요. 송몽규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죠, 사실. 예. 근데 글쎄요, 윤동주 시인도 그렇지만 정말 감독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결과물이 없어서 기억되지 못하는, 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독립운동가를 제가 감히 연기하겠습니다. 손민 배우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깜짝 놀랐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신촌 좀비 마마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유승환 감독 버전의 신촌이라는 그 제목의 중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제가 누구였더라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설의 주먹에서 황정민 씨 어린 시절 예. 어떻게 같은 배우가 저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연기력에 완전히 매력에 빠져가지고 제가 저 배우 당장 언젠가는 빨리 써보겠다 그런 걸 염두에 뒀던 그런 배우였는데 어떻게 황정민 씨가 그걸 어떻게 마음을 읽었는지 딱 맞아진 케이스죠. 박정민 씨도 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좋고요. 또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네, 우선 동주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요. 이 대본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예. 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밀려왔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 전까지 무슨 엄청난 애국자도 아니고 애국심에 들끓어서 뭐 나라의 문제를 고민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기가 사실은 역사책에서 1910년부터 45년도까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에 의해서 그런 시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때 그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대본을 보고 윤동주 평전을 보고 해도 그래서 조금 제 사정에서 좀 무리를 해서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구정 당일날 북한도로 떠났죠. 북한도로. 예. 연길로 떠나서 사비로 가신 거예요? 예. 그때 구정이었는데요. 예. 조선족 이제 분들이 근데 뭐 구정이라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결정을 한 일이라서 표가 없길래 여행사에 찾아갔더니 표가 없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비즈니스석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윤동 선생님 생가와 뭐 묘소에 들려서 나름대로 고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좀 마음을 느껴보려고 제 나름대로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원래 정민이 형이랑 친했지만 같이 작업을 한 건 처음인데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기하시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형님은 연기하시다가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눈에 그 안 하고 올라가지고 진짜로 핏줄도 터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그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도 같이 진짜 직접 갔다 오시는 그런 어떤 열정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몰입하고 진심으로 모든 걸 다 해내시는 형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 열정에 이제 찬사를 보내신 거죠. 예. 박정민 씨는 강하늘 씨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것도 화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예. 그래서 뭐 하늘이가 방금 말한 거에 있어서 변을 하자면 제 능력치가 좀 딸려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배우예요 저는. 그래서 아, 겸손의 말씀을 또 그래서 멋있다. 열심히 하고 싶다. 반대로 하늘이는 이게 굉장히 착하거든요. 예. 너무 착해요. 지금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가식적이자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착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알면 알수록 더 막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착한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같이 연기하는 배우로서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요. 제 영혼은 비교적 좀 탁한 편이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잘 흡수하고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동생이고 하지만 참 언제 보면 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작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하셨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박정민 씨는 또 북한도까지 다녀오셨는데 사투리는 제대로 익히셨겠어요. 뭐 거기서 북한도 분들과 대화를 나눈 건 아니니까 뭐 거기서 왜 다녀오신 거예요? 비즈니스 타고 이러고 어떠셨어요,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도 사투리는요 그거보다 이제 동영상 어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동영상 어플이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유튜브 네네네네. 그 보면 이렇게 연변 소품이라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만담하고 막 이런 그런 그거를 계속 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본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보다 그 뉘앙스를 제가 계속 알아야 뭔가 애드립을 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투리는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일본어는 저는 뭐 이제 하늘이에 비해서 많지 않았는데 한신인데 이제 그 한신에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살면서 써보지 않은 한국말로도 써보지 않은 뭐 사상을 규합시키며 국제법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사투리했다가 뭐 감정 연기했다가 그 씬을 맨 마지막 날 찍었는데 그 씬 때문에 그 이제 찍었던 한 달 정도를 계속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거 계세요? 일어 대사라든지 단어라든지 어떤 북한도 그 대화 다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나제 고노요나 요시키로 도른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뭐 계속 이렇게 있었. 나제 고노요나 요시키로 도른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감독님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모르지. 왜 이런 요식행위를 하느냐 뭐 이런 대사예요. 요시키가 요식행위 뭐 이런 거예요. 요시키로 도른다. 요식행위라는 말 살면서 써본 적 있으세요? 거의 안 쓰죠. 아예 안 쓰죠. 그런 거를 일본어로 하니까 이게 참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 일본어 선생님도 이제 같이 우리 연기한 희선 누나가 이제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서 그 이제 쿠미상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요.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옆에서 일본어 코치를 해주셨는데 되게 잘하시거든요 일본어. 근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어 중에 이게 무슨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행복했던 기억 꼽자면 어떤 게 떠올려지세요? 우선 하늘이가 말한 마지막 촬영 커트가 끝나고 나서 저도 긴장이 싹 풀리면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하면 촬영 도중에 숙소에서 감독님께서 또 감독님의 말씀을 빌리는데 그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찍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감독님이 영화라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것이 있으면 뭐 감독이 이건 내 영화야 혹은 주연 배우가 이건 내 영화야 혹은 뭐 제작자가 이렇게 내 영화야 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찍다가 어느새 딱 보면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서로가 다 같이 한 곳에 두고 보면서 아껴주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딱 동주 현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희서라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그런 류의 글을 올렸을 때 너무 했었는데, 그러니까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 심지어 뭐 분장팀의 막내까지도 이 영화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아끼고 그렇게 쭉 갔던 그 한 달이 네, 제 인생에서 또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은. 내가 동경하는 미래 네. 어떻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뭔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예, 우선 뭐 하늘이 말은 맞죠. 좀 박정민 씨도 당연히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이 돼야죠. 예예예. 내가 배려를 못하. 아니야. 아 근데 하늘이는 충분히 지금도 좋은 사람이고요. 예. 굉장히 좋은 배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배우로서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냥 이게 관객분들이 봤을 때 저 배우는 굉장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 중이고 그렇게 네.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상당하죠. 어떤 그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상당하면서도 이번에 저는 이제 실존 인물을 처음 연기해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짝 용이했던 부분은 이분이 실존 인물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이런 거에 있어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왜 하셨느냐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이제 송명규 선생님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배웠던 점은 뭐냐면요. 그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목적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살짝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이거는 그분의 목적이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언제나 이중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정답을 찾아가느라고 이렇게 무슨 객관식 보기 찍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연기를 분석을 해오다가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좋은 의미의 이중성, 그런 사람은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배워서 아무튼 이번에 실존 인물을 연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씨도요. 네. 그냥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가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몽규 선생님처럼 정말 그 과정이 아름다웠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화인 것 같고요. 그냥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까 저희 북한도 네네.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동주 선생님 묘소 바로 옆에 송몽규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이제 그 공동묘지에서 1시간 가량을 걸어서 막 올라가면 딱 그 산속에 묘소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게 뭐냐면 윤동주 선생님 묘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화려해요. 비석도 굉장히 많고요. 꽃다발도 굉장히 많이 관리도 잘 돼 있고, 예예. 사탕 같은 거 둘 다 놓고 가고. 근데 바로 옆에 송몽규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비석 하나고 벌초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사실 딱 그 묘소 앞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분한테 도움을 받고자 여기 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영화가 나오고 송문기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결과물이었지만 과정은 아름다웠던 그분들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이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돼 주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는 저희 영화가 아니거든요.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겨 있으면 기자님들도 그렇고 또 일반 관객분들도 그렇고 모두의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촬영을 했으니까요. 하늘이 말대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보고 얻는 것이 있다면 고스란히 가져가 주셨으면 더 큰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박정민이었습니다. 로맨스 포즈 뭐 팔짱도 좋고요, 어깨 동무도 좋고요, 한번 뭐 손잡고 화이팅도 좋고요. 자, 자 동주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강하늘 박정민 배우 두 분의 케미를 여러분들.